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혼돈 속에 빠져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되고 몇 시간 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이 상당한 모양인데 이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단계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윤어게인의 보복이다. 법적인 체계와 정합성에 맞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윤리위의 결정으로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두 쪽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재심의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재심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예.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게 정치로 풀기 위해서는 또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소통을 하고 예.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너무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말 정치라고 할 수가 없고 예. 서로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윤리위원들도 사실은 당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정치를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어떤 법적인 잣대 또 원칙 뭐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재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정치인가 하는 참 예. 자괴감이 들고 우선 그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의 결정이나 또 지도부의 어떤 결정이 다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심의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소명의 기회에 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더라도 재심의 어떤 그런 어떤 장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국민들을 향해서 소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통해서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 조금 전에 지금 의원총회를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예. 국회의원들 또 지도부 그리고 국민들께 뭔가 당과 또 당사자도 충분한 소명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리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한 전 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그 의도는 뭐라고 좀 보세요? 우선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겠지요. 예. 전날 문자로 통보하고 그리고 다음날 회의를 열어서 바로 심야에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당이 더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겠죠. 하지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낀 겁니다. 만약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다면 지금 당내 윤어게인 그런 극우 지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극심한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문재인을 배신했던 윤석열, 윤석열을 배신했던 한동훈, 한동훈을 배신했던 장동혁. 이렇게 꼬리를 무는 배신의 이 업보가 만든 결과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극우 세력의 입맛에 맞는 어거지 결정을 한 것이죠. 제가 그 좀 통계를 봤습니다. 예. 실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걸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 명의로 올라온 게 161건 정도라는데 이 중에 욕설과 비방은 12건이랍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대신 이제 뭐 어머니, 아내, 딸,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이 이제 총 동원돼 가지고 한 907건 썼는데 이게 대부분 기사라든가 정책 의견 표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개, 2000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그중에 평균 한 2-3건 올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비방의 글을 실제 본인이 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죠. 근데 그거 없이 바로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조직적인 매크로를 돌린 것도 아니고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예. 전 당대표까지 한 분을 제명한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은 정치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확장성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문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보여주는데 이게 딱 지난번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심야에 기습적으로 예, 예. 했던 거나 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당의 윤리기강 차원에서 그렇게 당원권 정지를 또 기습적으로 결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닮아 있는 이전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의총 얘기해 주셨잖아요. 의총 참석 오늘 네, 하신 네. 거죠. 의총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의총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격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또 이제 전직 당 대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표출되고 있어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방금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 그 이준석 전 당 대표 지금 현재 이제 개혁신당 그 대표죠. 예. 그런 그 사례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좋은 조건에서 국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마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막 몰아내므로써 그 뒤에 상당히 참 우리 당도 그렇고 윤석열 전 정부도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도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그 한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당히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에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참 많은 역할을 그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게 예. 이제 외부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편싸움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잘못하면 이제 한쪽의 어떤 그 입장을 들어주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중진들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도 사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도 이제 지금 12시에 지금 중진들 만남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과 관련해 가지고 중진들끼리의 만남인가요? 중진들끼리의 지금 만남을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12시에 오참김에서 저희가 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같이 또 참석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은 여하튼 상당히 좀 당이 어렵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지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 국민들을 사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사함을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예. 당내 어떤 개파라든지 이 정파들끼리 사함하는 걸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명분 없는 사함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참 저도 걱정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진끼리의 모임이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장 대표와 중진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충분히 있고요.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외부에 다 브리핑을 합니다. 예, 하면 다 이제 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또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모임에서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그 예. 윤리위원장을 맡은 분이 그동안 이제 김건희를 옹호해왔고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듯한 그 의혹을 갖고 있는 분 예, 아니겠습니까? 윤민호 윤리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의 어떤 정책 색깔이나 성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자초한 것도 있죠. 제때 제대로 좀 소명하고 또 사과나 반성을 하면서 좀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됐을 텐데 그걸 본인이 그동안 거부한 것도 너무 늦게 또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윤 위원장의 그러한 평소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제대로 소명 안 할 것 같고 버티기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윤리 위원장도 자기 성향대로 또 그걸 고집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본인이 더 눈여겨보는 것은 윤 어게인 당내 그런 극우 지지층들을 우선 눈여겨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내 앞으로도 있을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아프더라도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지금 심취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왕조 시대의 사화나 독재 정권의 숙청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칼만 없을 뿐이지 판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수층이 봤을 때 건전한 보수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되게 기대할 텐데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뭐 소장파 중에 한 사람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윤어게인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 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저희 시사정각에 이제 전주혜 전 의원이 나오셨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주당도 지금 악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뭉쳐서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뭐 윤어게인 세력의 어떤 보복이다. 예. 뭐 이러한 표현은 저는 그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024년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을 때 그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뭐 거의 100%가 다 그건 반대했어요. 이게 맞지 않다.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조치다라고 이제 다 비판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탄핵을 겪으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명운이 걸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또 이재명에게 이제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우리 어떤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선택지냐?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고 또한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성격의 규정, 그 계엄의 어떤 조치,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은 과연 이것이 이제 탄핵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갈등적인 요소가 계속 뭔가 이게 첨예화가 되어 왔죠. 지금까지 또 잠복돼 있다가도 이제 지금 그것이 폭발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을 둘러싼 그런 어떤 그 입장 차이들이 지금 좀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탄핵을 또 계엄을 초래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과의 어떤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니 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금 갈등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정치로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도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은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는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날이 마침 공교롭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고형이 이루어진 저녁 아니었습니까? 그로부터 3시간 있다가 이런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왜 그날을 그 시점을 택했을까도 좀 저로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당내 윤어게인 세력 그런 극우 지층들이 사형 고형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게 엄청난 이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과거에 내란 수계였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사형이 구형된 날 그 사무총장이라든가 또는 당 부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적 입장을 냈습니다.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아무도 입장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당내 문제를 격화시켜서 그런 그 극우 지층들의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치졸한 쪼잔한 그런 정치의 어떤 그 삼류 정치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남들의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 상황이 뭐 우리 민주당에게 호재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철저하게 내란 계엄대로 평가를 법과 역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당내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대로 작동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완전 이번에 온데간데 없는 사라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씁쓸하다는 것이죠. 예. 자, 이번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의 분위기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지난주에 한 메이저 언론사 반장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거에서 져도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날 지켜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거 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혁신안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중앙당에서 개입해서 공천하겠다, 물갈이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다 그런 얘기가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성국 씨하고 뭔가 연대가 돼서 이 당을 진짜 사욕을 위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모임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네, 오세훈이가 오세훈이가 한남동에 그 서울시장 관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 9명을 불렀대요. 네. 오세훈이가 언론 플레이 한 것 같아요.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제명해서 쫓아내면 선거에 질 거다. 그렇게 되면 당이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를 오세훈 당신이라도 채워야 된다. 오세훈이 언론 플레이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자, 일단 그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선거를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살아남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신경을 쓰는 것인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저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3자로부터 듣고 또 들었다. 본인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사당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게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당대표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뭐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고 또 저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라면은 뭐 언론에서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제3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확치도 않은 것을 그 검증도 안 해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건 좀 그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고성국 씨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고성국 지금 그 유튜브 방송 대표죠.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 당 입당을 한다. 또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런 그 사인 고문단 오찬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당의 그런 그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3선 4선인가요? 그 서울시장 지금 4번째죠. 4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에 대한 상당히 참 애정도 많고 뭔가 고뇌에 지금 상당히 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으로 가서 과연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대단히 좀 고민이 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이 고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부분까지 폄하하는 것은 좀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됐던 거는 철저하게 윤 어게인셀에게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전한길 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 기반을 허물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위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나 또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죠. 최근에 약간 입장을 바뀔 것처럼 했지만은 그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기 집토끼, 자기 손 안에 든 이 세력을 우선
지고 간다라고 하는 좀 근시안적 이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명분이라도 갖춰서 당내 확실히 내 지지층이라도 결속시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셈법을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보는 거고요. 예.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만뒀는데 시장직을 다시 이제 설령 공천을 받아서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시장직을 중간에 내려놔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되게 조바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시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한강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런 초조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친한계가 축출되면서 당내 입지가 더 자기가 좁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번 경선도 자기가 우려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의 확장성은 더 떨어지니까 본선은 더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본인도 최근에 그동안 말을 않고 있다가 이제는 결국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예. 저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오늘 뭐 최고위에서 결정을 보류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국민의힘이 너무 강성 지지층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 예를 들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이라든지 이런 측근들이 계속해서 좀 거친 언사를 내뱉는 것도 당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상임 고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에 참 오랫동안 기여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고 전직 그 국가 원로인 국회의장들 뭐 이런 분이 다 이제 구성 멤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인 비하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예.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자중자애해야 된다. 당이 어려울수록에 당의 구성원들 또 특히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자중자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 민영대 예. 아니 그 박민영 대변인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 91세 고문 진짜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그렇게 당의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도 다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예, 앞으로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고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한테도 무슨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 예. 직접 댓글 달았다고 비난했는데 그거 사실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후에 극우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의 예. 액세서리다, 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도 과거에 사실은 자기가 돕던 사람을 배신하고 지금 그 위치에 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 배신, 막말 이런 게 몸에 배해서는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에 전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과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유선상으로 이제 상임고문단에 사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진정성을 또 이제 상임고문단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제 어제 김병기 의원 또 배우자 이런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너무 또 늦은 거 아니냐, 또 늑장 수사 비판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은 여건 야건 지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당연히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마땅하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자기와 관련된 의혹 중에 한 가지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진심이라면은 본인이 하루라도 빠르게 그리고 숨김없이 예. 이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이 당에서 처리해야 될 일과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당에서의 일과 이제 수사는 네.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어찌됐든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고 지금 당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이제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민주당 당내 사정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이제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이 검찰, 경찰 이런 수사 기관들이 저희가 보기엔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뭐 우리 당의 여러 명의 그 정치인들 예. 또 국회의원들 좀 샅샅이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다 뒤졌는데 이 김병기 또 강선우 의원 뭐 김경 그 서울 강서구시 의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지금 수사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풀어주고 외국에 나가서 다 보내주고 뒤늦게 뭐 그냥 그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제 뭐 다 그냥 증거 인멸하고 나서 또 지금 압수수색한다고 난리치고 너무 파주기식 수사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당의 우리 한국 정당 역사에서 볼 때 그래도 당의 어떤 이 원내대표라는 대표를 지내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 맞지 않으면 가만히 자기 어떤 직을 던지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차후에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그 오늘 그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특검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특검하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권의 병폐 아닙니까? 예.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끊어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검을 한다면 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의혹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싹 수사하고 예.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공감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예. 굉장히 많은 투서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저는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수사 대상에 넣어서 예. 이번에는 끊고 가야 되는 것에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특검이건 뭐건 간에 정치권이 나서면은 되는 일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러한 공천 헌금이 있었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끊고 가자 전제로 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립적인 어떤 기구를 둬서 그동안 공천을 신청했거나 희망했던 사람들 또는 후보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고 대신 신변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한번 밝힐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각 지방으로 갈수록 국회의원 한 명당 4개, 5개의 군을 책임지다 보니까 여러 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비 받은 걸로 도저히 정치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투명한 것을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전제로 해서 그래서 좀 그런 지구당 부활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물론 물타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공천헌금 뿌리 뽑자라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 동굴에는 헌금이 절대 아닙니다. 뇌물이 뇌물. 공천 뇌물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초선인가 재선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 대명천지에 이런 그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천권을 둘러싸고 이런 그 관행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이런 관행이 있으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4선을 하지만은 단 한 번도 하늘에 맹세코 그런 걸 본 적이 저는 사실 없어요. 제가 그 관리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관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그 지금 자꾸 민주당이 지금 물타기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그 발본색을 해야 돼. 발본색을 해서 아주 뇌물죄로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